네, 일장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조조의 운수 대통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MBN골드 강현균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해서 좀 투자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장 한마디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가 오르고 증시는 내리고입니다. 오늘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달러 인덱스는 어느새 벌써 또 103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또 강달러가 이어지는 건가요, 매니저님? 지금 이러한 오늘장 한마디로 결정지었던 이유가 네. 달러가 지금에서부터 올라가면 조금 힘들어진다라는 말을 한마디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지금 증시가 조정이 나온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최근에 오늘 북한에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전 세계 한 4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그다음에 중동, 중국, 북한 이렇게 있는데 그 앞쪽에 세 가지의 리스크들은 이미 다 발발됐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야기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 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기가 됐고 그런 부분이 이제 증시에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달러가 올라간다. 증시가 하락은 괜찮은데 달러가 올라간다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1,300 오늘 이제 1,332원 정도 된 것 같은데 1,332원, 33원 이 정도 부분에서 멈춰주고 증시가 다시 올라가면서 달러가 좀 하락을 해줘야 지금까지 조정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조정은 괜찮다라고 좀 바라봐 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왔고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앞으로 있을 미국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보이느냐. 왜냐하면 지난밤에 미국 시장은 쉬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오늘 미국 장의 그런 흐름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증시 선물 지수는 좀 빠지고 있는데 네. 내일 시장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일장 한 줄 전략은 어떻게 남겨주셨을지 한 줄 전략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은 있으나 반등을 기대해보자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내일 좀 반등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매니저님? 내일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 갤럭시 S24 네. 언팩 행사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부분이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AI 온 디바이스 반도체라든지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AI 쪽이 다시 반도체의 붐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하락을 받았던 반도체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뭐 원래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12월 수출입 물가 지표 발표 요거와 그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크리스토퍼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는데 네. 이분이 약간 이제 발언을 매파적으로 하면은 왜냐하면 지난 밤에도 그 증시는 열리지 않았지만 매파적인 성향의 한 분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물동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산업을 좀 힘들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연계가 되면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한 30% 한 방에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다시 야기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연준 이사의 연설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이 연설에 따른 그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도 하루 쉬었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선물 시장이 빠지는 건 우리나라 시장과 유럽 시장에 대한 뭐랄까 연동된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좀 네. 보여지고 본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일 시장에서는 갤럭시 S24의 언팩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자유주행 레벨 국가표준 재정 전문 간담회가 있으며, 그게 이제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하루 전에 좀 선반영될 수도 있다는 좀 그러한 기대감을 좀 갈 수 있겠고요. 또 목요일 날 있을 미국 임상종양학회, 그게 심포지엄이 개최가 되는데, 네. 그것도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이 수혜를 받아갖고 좀 올려준다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부분에 있는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쪽 이쪽이 만약에 좀 올라준다고 한다면 시장은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11월 달부터 시작됐던 기간의 순매수세로 인해서 이제 12월 달에 더 큰 매수가 들어왔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수는 많이 한 350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기준인데요. 그게 1월 달 들어와서 한 160포인트 좀 다운되면서 상승 부분의 절반 정도를 되돌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라든지 지수가 상승했을 때 100으로 놓고 50%를 돌린다면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 그 경험치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매수한 부분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80% 이상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기간의 매도 물량은 이제 거의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하락하면서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락을 멈추고 왔다 갔다 하면 조정을 주면서 어제도 하락을 멈췄지만 오늘은 좀 약간 하락이 나왔고 내일은 그럼 또 하락이 멈추는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퐁당퐁당 개념의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락보다는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조정이 나오면서 기간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시장을 조금 더 분위기를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분위기 이게 좀 조금 약해진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미국 시장이 오늘 열리니까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면서 국내 증시는 해외 시장을 좀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내일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다양한 이슈도 이렇게 체크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 만약에 시장에서 반등이 좀 나온다면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메이저님? 네, 제가 지금 전에 좀 쭉 이렇게 나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갤럭시 24에서 AI가 이제 접목이 되면서 뭐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통역이 되는 그런 얘기를 계속 광고하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인 이제 언어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플리토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라벨링 회사로 되게 유명한 클라우드웍스라는 회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지금 시간에 보니까 더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갤럭시 24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내일 좀 시장을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레벨 국가표준 제정 전문가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좀 보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틴크웨어, 현대오토, 에버 등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아랫골에 달고서 지수가 반등을 해주면서 같이 아랫골을 달면서 약간의 그런 종가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ASCO죠. 미국 임상종양학회 심포지엄이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전에 선반영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오늘 바이오 종목들 좀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셀트리온도 뭐 나스닥에 뭐 상장할 수 있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한미 사이언스도 좀 약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바이오 종목들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심포지엄까지 ASCO 미국 임상종양학회 심포지엄에 대한 이슈까지 맞물려서 올라와 준다면 시가총액 상위인 종목들이 올라와 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수가 또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관련된 종목은 이제 보르노이, 지노맨 컴퍼니, 세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등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율주행이나 AI, ASCO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메이저님 공략주 이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예. 일단은 2차 목표가 달성을 완료했습니다. 예, 바로 G2 파워예요. 사실 이런 원전 관련된 종목 시장의 중심 종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12%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메이저님. 네, 이 종목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G2 파워는 제가 이제는 원전이 가야 할 테다라고 하면 설명을 드렸었고 네. 어저께인가 뉴스를 봤을 때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의 한 생산 라인을 돌리기 위해서는 원전에 대한 고품질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그런 확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대통령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가기관이라든지 뭐 과기정통부라든지 뭐 산업부라든지 이쪽에서 얘기한 거하고는 좀 수급의 파급력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저께 G2파워라든지 우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던 거고 그 부분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강력한 매물대거든요. 매물대를 지금 돌파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1차 정도 목표가를 제가 잡아드린 거고 네. 지금은 거래량이 좀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계속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대량 거래 동반에 돌파하게 된다면 12,000원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차 목표가 달성했으니까 네. 약간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이제 눌렸을 때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차 목표가를 12,000원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2의 G2 파워를 또 소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일장 눈여겨볼 만한 섹터로 굉장히 많은 섹터들 꼽아 주셨는데 그 네. 섹터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내일 시초가 공략주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현근 매니저님의 공략주는 바로 유니트론텍입니다. 유니트론텍 이 종목은 조금 생소한 종목인데 그렇죠. 어떤 기업일까요, 매니저님?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입니다. 근데 동사는 착실하게 자기 사업을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익도 잘 내고 있고 네. 계속 매년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연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1월 달에 있을 겁니다. 그때 아마 작년 대비 실적이 많이 늘어났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컨센서스보다 잘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적은 잘 나올 거고 플러스 전환될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가 더 이어질 것이고 전환이 아니라 그리고 2024년도도 실적이 되게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저평가된 로봇 업체로 리레이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사업으로 해서 로봇 및 자율주행 등 신규 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인 Q사의 고성능 AP 유통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반도체 유통업체 오스코를 인수하였고요. 특히 최근에 봤을 때 북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토르 드라이브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지분을 8.7%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게 이 동사가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계속 신사업을 넓혀가는 게 아닌가라는 키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고요. 자율주행 국책과제 및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라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로봇 AI 컴퓨팅 모듈 양산이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 진출에 따른 리레이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신사업 쪽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사이트 내용을 보면 반도체에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로봇 관련된 기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니저님. 네, 그렇습니다. 한번 로봇 확인해 보도록 관련된 할게요. 이슈로 해갖고 1월 8일인가요? 9일 날 이제 그때 이제 CES 2024를 앞두고서 그때 아마 이 얘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량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본 사업도 잘하고 캐시카우는 붙잡아 놓고 앞으로 하는 신사업, 자율주행, 이차전지 관련 사업, 로봇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성장 사업 쪽으로 해서 계속 그런 사업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출이 발생됐을 시 지금에 갖고 있는 밸류는 더 크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신사업을 계속해서 잘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는 바로 유니트론텍이었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올라오는 상태죠. 맞아요. 얼마 전에 또 상한가 기록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한가 들어오고 이거 지금 주봉의 캔들인데 상한가 기록하면서 그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를 한 방에 해버렸어요. 지금까지 보시면 이게 주봉의 캔들인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 정도 거래량은 지금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인데 이런 거래량에서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6,500원 정도 가격대를 돌파하려다가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내일 아침에 시초가 공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여기 아래 꼬리 부분에서 조금 더 올라온 한 5,700원 정도. 를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두 번째 강력한 저항대가 7,200원입니다. 7,200원을 도달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쌓여있던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래도 1차적인 목표를 해서 한 1차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눌렸을 때 한 6,5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추가적으로 7,200원 돌파하면 12,000원 아마 100%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 제2의 G2파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매니저님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자세한 설명을 못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매니저님 가깝게 만나려면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만약에 그 내일의 그 전망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같은 걸 이제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너튜브에서 7시부터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7시에 공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 9시에는 한 주간의 리뷰와 다음 주에 프리뷰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7시부터 우리 매니저님의 공개 방송이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 상담 전화, 주상 전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